2018년 2월 인도양 한복판 한 척의 보트가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바이 왕가의 공주가 타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족 중 한 명. 황금 궁전과 시중 드는 하인들. 밖에서 보면 완벽한 동화 같은 삶이었죠. 그런데 그 공주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로. 두바이, 버즈 칼리파, 황금 수크, 인공섬 팜 주메이라. 전 세계인이 꿈꾸는 도시. 자유롭고 풍요로운 미래 도시. 그런데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소름 돋는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누군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세계. 오늘 저는 그 세계의 진짜 구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가 절대 다 말해주지 않는 두바이 왕족이 반대파를 조용히 사라지게 만드는 그 실제 방법을. 자,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18년 2월 두바이 왕가의 공주 라티파 빈트 모하메드 알막툼. 쉽게 말씀드릴게요. 두바이의 실질적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막툼의 딸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권력자의 자녀. 그 공주가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어요.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함께 몰래 두바이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오만 해안에서 작은 보트에 올라탔죠. 목적지는 인도. 인도에서 망명 신청을 하고 그 다음은 자유로운 삶. 그게 라티파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인도양 한복판에서 특수부대 대원들이 탄 선박이 나타났습니다. 라티파는 이 순간을 직접 영상으로 남겼어요. 탈출 전에 미리 녹화해 인권단체에 전달한 그 영상에서 라티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있는 겁니다. 전율이 흐르지 않으세요? 이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라티파는 강제로 보트에서 끌려 나왔고 두바이로 송환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3개월 이상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빌라에 감금됐어요. 왕족의 공주가 황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라티파는 2002년에도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16. 그때도 실패했어요. 붙잡혀서 돌아온 뒤에는 수년간 독방에 가까운 공간에 감금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두 번의 시도, 두 번 모두 실패. 그게 두바이 왕족 여성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황금 감옥.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한 익명의 아랍판 체제 인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니티 페어에 인용된 발언입니다. 공주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있고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당신은 죄수입니다. 정상적인 사교 생활도 정상적인 삶도 없어요. 이게 황금 감옥의 정의입니다. 화려한 겉모습. 하지만 그 안에는 철창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철창. 그런데 이 황금 감옥은 왕족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두바이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왕족 여성에게는 물리적 감금, 일반 시민에게는 법적 처벌,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비자 취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눈, 감시. 오늘 저는 이 황금 감옥의 4개의 벽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벽, 법. 두 번째 벽, 기술. 세 번째 벽, 경제. 네 번째 벽, 침묵.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벽입니다. 법. 두바이를 포함한 UAE에서는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법입니다. 2026년 현재도 그렇습니다. BTI 변환지수 2026년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치적 동기가 의심되거나 내부 안정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시민적 자유는 즉각 제한된다. 여기서 핵심 무기가 등장합니다. 반테러법. 쉽게 말씀드릴게요. 테러리스트를 잡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반대팩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정부를 비판한 것, 그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 논리로 반테러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징역, 시민권 박탈, 추방, 입국 금지. 이 4가지가 세트로 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2025년 보고서도 충격적이에요. UAE에서 자유롭게 선출된 정부 수반이 정책을 결정하는가라는 항목. 4점 만점에 0점입니다. 0점이에요. 다양한 집단이 완전한 정치적 권리를 갖는가라는 항목. 4점 만점에 1점. 이게 두바이를 포함한 UAE의 정치적 현실입니다. 정당은 금지되어 있어요.
모든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은 7개 에미리트의 세습 통치자들에게 귀속됩니다. 왕이 곧 법이에요. 그러면 이걸 대놓고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SNS에 두바이 정부 잘못했다 고 올리면 그 순간부터 반테러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벽입니다. 법이라는 이름의 칼. 자,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벽, 기술. 여러분, 스파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주인공이 적국의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통화 내용을 듣고 위치를 추적하고 사진을 보는 그 장면들. 그게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UAE가 사용한 기술이에요. 이름은 페가수스. 이스라엘 기업 NSO 그룹이 개발한 스파이웨어입니다. 스파이웨어,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에 몰래 심는 도청 프로그램이에요. 이 페가수스는 상대방이 링크 하나만 클릭해도 설치됩니다. 아니, 더 발전된 버전은 클릭조차 필요 없어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켜집니다. 마이크가 켜집니다. 위치가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메시지, 통화, 사진, 이메일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2021년 7월 국제탐사 저널리즘 컨소시엄 포비든 스토리즈가 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UAE는 페가수스를 사용한 11개국 클라이언트 중 하나로 확인됐어요. 그것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페가수스를 남용한 8개국 중 하나로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심지어 왕족 구성원 감시에도 활용된 것으로 보고됐어요. 나중에 NSO 그룹은 UAE의 스파이웨어 남용이 확인된 후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끊기면 감시가 멈출까요? 아닙니다. UAE의 감시 인프라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작동 중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기술이 있거든요. 팔콘아이, 매 위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아부다비 전역에 설치된 CCTV 네트워크에요. 이스라엘계 기업이 설치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컨셉이 뭔지 아세요? 미들이스트 아이가 처음 보도한 이 시스템의 공식 설명을 들어보세요.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사람이 모니터링됩니다. 행동 패턴, 사회적 관계, 업무 패턴, 전부 기록되고 분석되고 보관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여는 순간 카메라가 여러분을 인식합니다. 마트에 가도, 친구를 만나도, 카페에 앉아도 누군가 그 모든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영원히 저장됩니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이게 두 번째 벽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 혹시 이건 과장 아니냐고요? 그래봤자 두바이잖아요. 관광지고 자유롭고 열린 도시잖아요. 여성 운전도 되고 외국인 음주도 되고. 맞아요. 두바이는 걸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일부 분석가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통제된 자유화. 쉽게 말해서 허용되는 자유는 통치자가 정해준 자유라는 겁니다. 술 마셔도 됩니다. 쇼핑해도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버즈 칼리파 사진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왕가를 비판하지 마세요. 그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어요. 라티파 공주 사건, 이건 왕족 내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외부인도 아니에요. 두바이 통치자의 친딸이 목숨 걸고 도망쳤고 특수부대가 인도양까지 쫓아가서 강제로 데려왔어요. 이게 과장이면 뭐가 과장이 아닌 걸까요? 프리덤 하우스 2025년 보고서, BTI 2026년 보고서, 포비든 스토리즈 국제탐사보도. 이 기관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UAE는 자유롭지 않은 국가입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벽, 경제적 통제. 여러분, 두바이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프리덤 하우스와 UAE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UAE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약 80%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두바이에 사는 사람 10명 중 8명은 외국인이에요.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고요? 비자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두바이에 살 수 있는 건 왕가가 허락해준 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자가 취소되는 순간 24시간 안에 짐 싸서 나가야 해요. 직업도, 집도, 생활 기반도 전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바이 정부 비판 절대 못해요. 왕가 욕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조용히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비자 취소라는 무기 하나로 수백만 명의 외국인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황금 비자라는 것도 있어요. 두바이에 상당한 투자를 하거나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황금 비자를 드릴게요. 두바이에서 편안하게 사세요. 이 당근을 주면서 동시에 하지만 잘못하면 바로 취소입니다. 라는 채찍을 유지하는 거예요. 경제적 의존 구조, 이게 세 번째 벽입니다. 한편 두바이 왕가는 석유 수익, 부동산, 국부펀드로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왕가가 경제를 쥐고 있으니 경제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이 결국 왕가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기업인도, 노동자도, 전문직도. 두바이에서 먹고 살려면 왕가의 룰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황금 감옥의 세 번째 벽이에요. 네 번째 벽, 이게 가장 교묘하고 소름 돋는 벽입니다. 침묵, 국제사회의 침묵. 라티파 공주 사건이 폭로됐을 때 국제인권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UAE는 라티파 공주의 안위를 즉각 공개하라. 강제 감금은 인권 침해다. 그러자 UAE 정부가 뭐라고 했을까요? 라티파는 가족과 함께 있으며 건강합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을 공개했어요. 라티파가 웃고 있는 사진. 그걸로 끝이에요. 국제사회는 더 이상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두바이가 세계 경제에서 너무 중요한 허브이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금융 허브, 물류 허브, 관광 허브,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두바이와 경제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 인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압박은 못하는 겁니다. 케임브리지대 중동 정치 강사 록사네 파르만파라이아는 MBS, 즉 사우디 왕세자의 권력 집중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냉혹하고 중요한 행보이며 훨씬 더 가혹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분석은 사우디에 대한 것이지만 UAE의 구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걸프 왕가들이 공통적으로 구사하는 전략이에요. 안으로는 철권, 밖으로는 이미지 세탁. 그리고 세계는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침묵합니다. 서방 국가들이 인권을 비판하면서도 UAE와 군사 경제 협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네 번째 벽이에요. 세계의 침묵. 자,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황금 감옥은 일반인만 가두는 게 아닙니다. 왕족도 가둡니다. 라티파 공주 사례가 그 증거예요. 그런데 비교해 볼 만한 다른 사례도 있어요. 이웃나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세요. 2017년 실권자 MBS, 즉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리츠칼튼 호텔에 왕족과 재계 인사 수백 명을 가뒀습니다. 호텔이 감옥이 된 거예요. 명분은 부패 척결이었지만 실제로는 권력 경쟁자를 제거하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2018년에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가 이스탄불 사우디 영사관에서 암살됐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MBS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결론을 내렸죠. 이게 걸프 왕가 권력 통제의 민낯입니다. 두바이도 다르지 않아요. 역사학자 프라우케 허드베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알 나흐얀 가문, 즉 UAE 왕가는 단순한 왕실을 넘어 오랜 기간 UAE 지역을 다스려 온 지역 사회의 조정자입니다. UAE의 경제 외교, 안보 전략 역시 이들의 역사적 연속성 위에서 작동합니다. 왕가의 권력은 단순한 정치 권력이 아니에요.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왕가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구조 안에서 누군가 이탈하려 하면 그게 공주든 왕족이든 일반 시민이든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법이, 기술이, 경제가, 그리고 세계의 침묵이, 네 개의 벽이 동시에 조여듭니다. 잠깐 사우디와 두바이를 비교해 볼게요. 이 두 나라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사우디는 더 노골적이에요. 카슈크지 암살처럼 해외에서도 반대파를 직접 제거합니다. 리츠칼튼 감금처럼 권력 경쟁자를 공개적으로 숙청해요. 두바이는 더 세련됐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요. 여성 운전 허용, 외국인 음주 허용, 글로벌 허브. 그런데 안으로는 라티파 공주 사례처럼 조용히 처리합니다. 특수부대가 인도양까지 가서 공주를 데려오는데 세상은 잘 몰라요. UAE 정부는 라티파는 건강합니다. 라고 사진 한 장 올리면 끝이에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노골적인 폭력보다 세련된 통제가 더 오래갑니다. 더 광범위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모르고 지나갑니다. 사우디 왕가 숙청 사례는 전 세계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두바이의 황금 감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다시 라티파 공주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2018년 강제 송환 후 라티파는 1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유엔까지 나섰습니다. 라티파가 생존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그러자 UAE 정부가 2021년 라티파가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사진을 공개했어요. 쇼핑몰에 있는 사진, 레스토랑에 있는 사진, 웃고 있는 사진. 그런데 인권단체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이 사진들의 진위와 자발성을 여전히 의심합니다. 사진이 진짜라도 그 사진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찍힌 건지, 감시해서 연출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티파 공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두바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황금 감옥의 완성형이에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있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개의 벽을 다 보셨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두바이의 황금 감옥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첫 번째 벽, 법. 반테러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순간 장기징역, 시민권 박탈, 추방이 기다립니다. 프리덤 하우스 2025년 기준 UAE는 정치적 자유 핵심 항목에서 0점을 받았어요. 두 번째 벽, 기술.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팔콘 AI CCTV 네트워크로 도시 전체를 감시합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모든 행동이 기록됩니다. 세 번째 벽, 경제. 외국인이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비자 취소 한 방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경제 전반을 왕가가 장악하고 있어요. 네 번째 벽, 침묵. 두바이가 세계 경제 허브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비판하면서도 실질적 압박은 못합니다. 서방도 UAE와 군사경제 협력을 유지해요. 그리고 이 4개의 벽 안에서 왕족 공주도 일반 시민도 외국인 거주자도 각자의 황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두바이 왕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세계가 이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인권을 외치는 서방 국가들, 민주주의를 수출한다는 미국, 자유를 가치로 내세우는 유럽. 이 나라들 모두 UAE와 군사 경제 협력을 유지합니다. 왜요? 두바이가 세계 금융 물류 에너지의 핵심 허브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해관계 앞에서 라티파 공주의 비명은 묻힙니다. 반체제 인사의 감금은 무시됩니다. 이게 세계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이해관계가 없을 때만 외쳐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순간 조용해집니다. 두바이의 황금 감옥은 사실 두바이 왕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감옥을 가능하게 만드는 세계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그 구조의 일부라는 거 불편하지만 사실이에요. 라티파 공주가 인도양에서 끌려가던 그 순간, 그 보트 안에서 그녀가 느꼈을 공포를 상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족의 딸, 황금 궁전의 공주.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그냥 한 명의 인간이었을 겁니다. 자유를 원하는, 평범한 삶을 원하는 그 한 명의 인간이 국가 권력의 이름 아래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침묵했어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오늘 그 민낯을 봤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철창, 자유라는 이름의 통제, 황금 감옥의 실제 구조. 이게 두바이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은 두바이만의 얼굴이 아닐 수 있어요. 세계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황금 감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A팀, 두바이는 경제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권위주의적 통제는 불가피하다. B팀,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인권 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 여러분은 A팀입니까? B팀입니까? 댓글에 A 또는 B로 답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뉴스가 다 말해주지 않는 세계의 이면, 저는 계속 파고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